숨을 죽이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북한에서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삶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순이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양 외곽의 좁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없게 된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숨막히는 일입니다. 몸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랫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런 말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속삭이듯 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북한에서 여자의 몸은 국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아 혁명의 일꾼을 바치는 것, 그게 여자의 의무였으니까요.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26살이었고 남편은 30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뭔가 말 못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것들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지쳐서 쓰러졌고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지 원래 다들 그렇게 사는 건지 저는 물어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 명화가 귓속말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이야, 장마당에 가면 있어. 진짜 있다고.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명화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제 귀에 바짝 붙어서 작게 말했습니다. 그거 있잖아. 여자가 혼자 쓰는 그거. 저는 그 자리에서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런 물건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걸 북한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물건 자체가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장마당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외부에서는 그냥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전쟁터였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아버지가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이 쌀 한 대박도 안 될 때 사람들은 장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뭐든 팔고 뭐든 샀습니다. 평양 외곽에 있는 통일 장마당은 제가 주로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채소, 식용유, 옷가지, 신발 같은 것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다니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오라는 눈짓을 받고 어느 좁은 자리에 앉아있는 아줌마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옥분 아줌마를 처음 만난 건 명화를 따라간 날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였는데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항상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다녔는데 겉에는 그냥 양말이나 수건 같은 게 있었고 그 밑에 진짜 물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화가 먼저 아줌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한참 보더니 명화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무는 믿어도 돼? 명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줌마는 보따리 안쪽을 살짝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 주머니 하나를 꺼내서 제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분홍색이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버튼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 순간 그 물건이 작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뭔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중국 여자들은 다 쓴대. 우리도 쓰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옥분 아줌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물건의 가격은 쌀 5kg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시 북한에서 쌀 5kg는 온 가족이 열흘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잡히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물건을 소지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 총화에 끌려나가거나 심하면 보위부에 불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어떤 곳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물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저는 여자로서 제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자격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여자는 그냥 남편에게 맞추는 존재였습니다. 불편해도 아파도 원하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물건 하나가 갑자기 제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 한 달 뒤 저는 다시 장마당에 갔습니다. 명화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갔습니다. 괜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옥분 아줌마를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아줌마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속이 있으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게 장마당의 법칙이었습니다. 1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아줌마를 찾았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지난번에 그 동무 아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하나 주세요. 아줌마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종류가 더 있었습니다. 분홍색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큰 것도 있었고 모양이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장지에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봤던 분홍색 작은 것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줌마는 그것을 1000조각으로 둘둘 싸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돈을 건네고 그 물건을 저고리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보위부 요원이 지나갈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장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보위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그 물건을 꺼냈습니다. 1000조각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훔쳐온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게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배급을 기다렸고, 여전히 남편 밥을 차렸고, 여전히 인민반 회의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것, 내 몸이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 그 작은 깨달음이 사실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여자가 자기 몸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혁명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명화한테 했더니 명화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너도 샀어? 나도 샀는데. 우리는 서로 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을 돌아보고는 동시에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물건을 샀다는 이야기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명화는 자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명화는 저보다 먼저 거의 1년 전부터 그 물건을 써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샀는데 쓰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못 느끼고 살았는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자기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다고요. 근데 무서운 게 명화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거 쓰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작은 물건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물건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북한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당이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복도 당이 정해준 행복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물건은 단순한 성인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뜨게 만드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물건을 산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장마당에 단속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식품이나 옷감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밀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보위부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옥분 아줌마는 잡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한테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줌마가 누군가의 이름을 댔다면 저도 불려갈 수 있었습니다. 보따리에서 어떤 물건이 나왔는지, 그 물건을 누가 샀는지 다 추궁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을 벌벌 떨며 지냈습니다. 집에 있던 그 물건을 어디다 숨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버리자니 뭔가 아깝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다가 잡히면 더 큰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물건을 이불 속 깊이 넣어두고 그 위에 남편 군복을 덮어뒀습니다. 설마 거기까지 뒤질까 싶어서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옥분 아줌마가 아무 이름도 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줌마가 보위부에서 한 달을 있다가 돌아왔는데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줌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장마당 깊은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번 눈을 뜨면 다시 감기지 않더라고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장마당에서 새 얼굴을 만났습니다. 옥분 아줌마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아줌마가 아니라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됐을까요? 말수가 적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오래 살펴보다가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여기선 다 있으니까.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상인이거나 아니면 함정이거나. 모르는 사람을 섣불리 믿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명화를 만났습니다. 명화도 그 여자를 알았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옥분 아줌마의 조카 딸이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물건이 더 다양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진동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향수 같은 것도 있었고 아주 작은 유리병에 담긴 액체도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물어봤더니 그 젊은 여자가 작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바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좋다고요. 저는 그제야 그게 무언지 알았습니다.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여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건조하고 영양이 부족한 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도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프면 참으세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샀습니다.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명화에게 주려고. 명화는 물건을 받고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러다 잡히는 거 아냐? 저도 잡힐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른 채로 계속 사는 것. 내 몸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아픈 게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다가 늙어 죽는 것.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건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었고 남편과의 문제도 있었고 아이가 생겼다가 사라진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물건들이 저에게 준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자격이 있다는 것.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 내 삶이 내 것이라는 것. 그 생각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그런 물건들이 버젓이 진열장에 있습니다. 아무도 숨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진열장 앞에 섰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내 몸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사는 게 당연한 일이구나. 북한의 여성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그 물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온 가족이 위험해지는데도 그 여자들은 오늘도 장마당 깊은 곳을 찾아갑니다. 왜냐고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으니까요. 내가 여자라는 것을 느끼고 싶으니까요. 그 마음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북한 여성들이 매일 느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저처럼 탈출하지 못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땅에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